이 산이 혹시 어디 산인 줄 잘 모르시죠? 예, 이게 중국에 있는 무당산입니다. 무당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무당 종교와 좀 어떤 연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 산은 도교의 산이에요. 도교산이고, 또 무당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무당산은 사실 여기 있어요, 중간에. 네, 무당산에 있는 도교의 도관입니다. 여기 이제 송나라 때, 원나라 때, 좀 송원 시대에 이게 장삼풍이라는 사람이 뭘 만드는가 하면은 종교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때 이 장삼풍 나오는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연수극이죠. 의천도령기라는 그런 중국의 무협 영화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무협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거의 다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게 의천도령기라는 게 가장 재밌습니다. 예, 한 비디오 편수로 한 40편 정도 돼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몇 번 이게 연재가 됐었어요. 근데 의천도령기에 나오는 사람이 뭘 만드는가 하면은 명교를 만듭니다. 명교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마리교, 조라스타교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날 마교는 뭔가 하면 마리교를 가지고 마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명교가 나오고 의천도령기에 나오는데, 사실 명나라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하면 도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도교. 이제 의천도령기에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처음에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가 무당파였거든요. 무당파인데, 이 무당은 우리나라의 무당 종교 같은데 요게 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도교하고 우리나라의 무당하고는 다소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도교니까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도교에서도 사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찰을 도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스님은 도사라 그럽니다. 도사. 네. 근데 이제 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좀 본 일 있죠? 네. 서울은 좀 잘 모르겠지만, 증산도. 이제 나오는 분들이 누군가 증산도나 대순진리회,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요. 증산도도 사실은 샤머니즘 무당계통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도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원래 이렇게 도를 길도자, 이런 도자를 쓰는데, 고오는 원래 이런 도자였어요. 이런 도자? 이런 도자인데, 이 도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요 변이 뭔가 하면 시험시험 갈 착자입니다. 천천히 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머리수잖아요. 머리 숫자고 머리. 요거는 뭔가 하면 머리를 깃대에 꼽은 겁니다. 이게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죠? 이기면 그 상대방의 그 대장군은 목을 베요. 목을 베어 가지고 그걸 깃대에 꼽습니다. 그 깃대에 꼽는 모습이 바로 요 모습이에요. 깃대에 꽂아 가지고 전승행진을 벌이거든요. 전승행진을 벌일 때 그냥 아무 순서 없이, 아무 절차 없이 벌이는 게 아니고, 엄격한 규격과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는가 하면 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어디서 나는가 하면 전승행진에서 일정한 순서와 법칙에 의해서 난 거예요. 네, 거기서 머리 베가지고 청대 꽂고 하는 그 행사,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도에 종합적으로 이 도를 얘기하면은, 진리의 길은 길도자죠. 길도자인데 이게 진리의 길이에요. 이치의 길이고, 진리에 순종하는 길이고, 진리의 말의 길이고, 인의의 신의 길이고, 기타 등등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불교 같으면은 다름하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죠? 다름하고 기독교로 말하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대우주의 운행 원칙, 이게 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인데, 여기에 도가
도가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노자, 장자, 노장 사상이잖아요. 그죠? 노장 사상이 원래 도가이에요. 도가 패밀리, 그 계통의 학자들 전체를 도가라 그래요. 도가. 그 다음에 유가. 유가는 공자, 맹자, 이걸 통해서, 이건 유가, 순자까지 유가입니다. 유가. 그 다음에 뭐 병감량가 주가 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보면 이제 자자를 많이 붙이죠. 자자.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자자를 많이 붙이는데, 이 자자를 붙일 때는 이 도가의 경우에, 도가의 패밀리 중에, 그 중에 최고 등 가는 사람한테만 자자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자분들도 되게 자자 붙이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 자자 붙이는 의미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자 붙이면은 그거 이름 개명할 필요 없이 계속 써요. 굉장히 높이 부르는 말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도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노장사상, 노자와 장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자와 장자 사상이 뭔가에 대해서 첫째 시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노자인데요. 노자는 공자보다 더 일찍 태어났습니다. 일찍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이게 늙을 노자를 썼어요. 그 늙을 노자를 쓴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노자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70년간을 있었습니다. 70년간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거든요? 70살이요. 70살이 돼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네, 노인이 됐습니다. 근데 노인이 됐는데 이 노자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면 오얏나무 밑에서 태어나요. 오얏나무 밑에서 태어나서 원래 한시였는데 오얏나무를 딱 가리키면서 태어나자마자 가리키면서 내가 오얏나무에서 태어났으니 내 성을 오얏나무에 그 한자로 뭐예요? 이씨입니다. 이씨. 그래서 내 성을 이씨로 해라. 그래서 노자의 성이 이씨로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노자입니다. 노자. 그 다음에 근데 유가와 도가의 차이점의 문제인데요. 유가인지 유위라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건데 공자가 사람답게 사는 법을 만들었는데 노자가 볼 때는 사람답게 사는 거는 여기에 소 코트를 뚫어가지고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게끔 완전 노예 비슷하게 만드는 게 이게 유가다. 그래서 노자는 공자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편하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사람을 공자가 괜히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자는 위선자요 사기꾼이다. 노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노자 사상에서는. 예. 나중에 이제 공자하고 노자 만나요? 만났는데 노자가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랬을 때 만났을 때 이는 위선자요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원래 이제 그 불교 유교에서는 사람 만나면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사를 뭐 어떻게 맺도록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자는 사람 만나면은 편하게 인사해라. 뭐 하이 이렇게 되고 그냥 뭐 손 흔들어도 되고 마음대로 인사해도 된다. 마음대로 인사해도 되니까 노자 사상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굉장히. 근데 이 유가에서는 아주 그 인사하는 것도 법칙이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니까 모든 사람을 뭘로 만드는가 하면은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그죠? 그 법칙에 벗어나니까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이 예의 없는 사람을 탁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자가 공자 보고 이 위선자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가 공자를 위선자로 했던 노자 사상의 도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되게 책을 이제 사면은 책이 두껍잖아요. 두꺼우니까 물론 다 읽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로 다 안 읽죠. 다 안 읽고 어디만 보는가 하면 앞에 부분은 다 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모든 사상의 중요한 핵심이 앞에 부분에 다 있어요. 앞에 부분에 마찬가지로 노자의 도덕경도 이 앞에 부분에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도 비상명 이렇게 맨 앞에 나오는 건데 해석은 이렇습니다. 도를
도를 도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다면은 그 도라고 부르는 도는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 말이 좀 까다로워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개가 있다. 응? 개로 바꿀게요. 개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그 개라고 부르는 개는 늘 그러한 개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개라고 하는 것은 뭐 앞집 개도 있고 뒷집 개도 있고 뭐 옆집 개도 있고 개가 종류가 많잖아요. 이게 많아요. 많은데 요 개가 오늘은 쌩쌩하다가도 내일은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비빌하는 개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개라고 불리지만은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늘 같은 개는 아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얘기. 근데 이게 이 말이 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문제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주의 존재 법칙이요. 존재론 문제인데 존재 법칙 우리는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가 그 문제인데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서양 사람들은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나오는 건데요.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온 세상은 전부 다 요 위에 있는 이데아라는 게 있는데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데아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를 예로 들면은 우리가 보는 이 개들은 실제 개의 실상은 저 위에 이데아라는 게 있는데 그 이데아가 진짜고 이거는 가짜란 거예요. 왜요? 이 개는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집게 틀리고 뒤집게 틀리니 이게 어떻게 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짜 개는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개 딱 하면은 개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예, 그려지는 거예요. 그 개가 진짜이고 실제로 여기 있는 개들은 개라고 볼 수 없고 개의 복사판, 복제품에 불과하다. 이게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상당히 나중에 이제 과학의 발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이게 우리는 항상 생물학적으로 변화하는 개를 본질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은 이게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고, 이 본질적인 거는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그게 본질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물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는 물이 여기저기 물 다 많잖아요. 이 물 다 많은데 그게 항상 변하는 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거 물 아니다. 물 아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물이야말로 진짜 물이다. 관념 속에 있는 그 물이야말로 진짜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념 속에 물이 있습니까? 실제?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서양 사람이 관념 속에 물을 뭔가를 만들어내야 했어요. 뭔가로. 우리가 관념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물을 만들어내는데 물을 생각하다 해서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H2O요. H2O. 물은 화학식으로 하면은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결합한 게 물이거든요. 이거는 관념적으로 탁 들어맞는 게 바로 H2O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하는 것들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이고 서양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은 절대 본질이 될 수가 없다. 본질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념적인 건데 머릿속에 생각하는 예를 들면은 머릿속에 있는 물이 진짜 물인데 머릿속에 있는 물을 한참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떠오르니까 이걸 화학식으로 딱 바꿔버려요. H2O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의 본질은 사실은 뭐예요? H2O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사상에 의해서 뭘 만들어내냐면요, 과학을 만들어내요. 과학을.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플라톤에서 나온 건데 모든 서양 사상의 출발점은 플라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서양 사상은 그 이후에 나온 서양 사상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플라톤의 사상에 주석을 붙인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라톤 서양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두 개 틀리죠. 이거는 늘상 변하는 거. 서양의 우주로는 동양은, 서양은 고정적인 거. 이렇게. 여기에 사람으로 옵니다. 사람으로 오게 되면은 이 여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미숙. 잘 아시네요. 이미숙. 한 30년 전에 제가 뽕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뽕이라는 영화 보니까 이미숙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재밌더라고요. 좀 난데요. 네. 이제 되게 그 당시로 보면 되게 예뻐요. 되게 예뻐. 그래서 예쁘죠. 이 정도 예쁜 거요.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조연아죠. 조연아도 뭐 이 요새 그 날씬한 여자를 아름답게 보는 풍류에서는 별로 안 예쁜데 우리 세대는 이 정도 풍만하고 참 멋있다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다 아름답다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름답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악으로 안 될 거예요. 오를 씁니다. 오로. 사실은 그것은 추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동양 철학에서는. 동양 철학에서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 여자가 처음 봤을 때는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풍만하고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속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그거는 추한 거더라. 이미숙 씨 요새 방송에 많이 나오죠? 네.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추한 거죠. 네. 추한 겁니다. 이분 풍만하고 뭐 그렇지만은 뭐 행동하는 거 보면 이게 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보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 한다면은 그 아름다움은 항상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근데 서양 사람의 아름다움은 틀립니다. 서양 사람이 보는 아름다움은 이 조화와 균형, 황금 비율이 탁 맞으면은 수학적으로 탁 맞으면은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이게 누군가 하면은 비너스입니다. 이 비너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율이 탁탁탁 맞아요. 그래서 아름다움? 그러면 무조건 뭘 생각하는가 하면요.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생각하는 겁니다. 좀 틀리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앞에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천하, 계지, 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천하의 사람들이 선을 선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불선이다.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연아 그분이 우리 처음에는 겉에서 보면 선한 거예요. 선한 건데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뭐요?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이란 그래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걸 불선이라고 합니다. 불선은 지금은 불선이지만은 그 사람이 개가 천선하면 뭘로 바뀌어요? 선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만약에 악으로 규정하면요. 예를 들면 이분들을 만약에 악으로 규정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악이요. 악이기 때문에 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겉으로 보면 선한데 다시 내부를 듣다 보니까 악하더라. 악하더란데 이게 악한 게 동양에서는 고정이 아니에요. 고정이 아니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선할 수도 있다 합니다. 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단면을 보고 이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이게 동양의 존재라요. 근데 서양은 안 그래요. 서양의 경우에는 여기가 만약에 악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불선이야. 동양에서는 불선, 선하지 않다는데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선할 수도 있다요. 근데 이 서양은 악으로 나버려요. 그것은 바로 악이다. 그래서 여기는 선이고 악이 되면은 이 사람은 항상 선이고 이 악마는 항상 악마. 딱 고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선악이 분명해요. 그래서 악이 된 사람은 항상 악이지 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유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서로 상생할 수가 있다. 부자나 또 가난한 자는 서로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할 수가 있고 어렵고 쉽고도 서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난 놈 뒤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잘난 놈 못난 놈 잘난과 못난 놈도 서로가 바꿔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결국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래서 시이 성인은 무위로 하라. 무위 성인은 무위지사 무위에 처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무위가 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래 되죠. 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고 원래 잘난 놈과 못난 놈은 왜 생겨요? 비교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이 왜 생기느냐?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교하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위라 그럽니다. 유위.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면요? 무위라 그래요. 무위, 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무위죠. 무위. 그 무위가 뭔가 하면 앞에서 쭉 나왔듯이 동양에서는 착한 놈과 악한 선한 놈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 다음에 돈이 많고 적음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 바뀌어요. 바뀌기가 모든 게 다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지 마라. 그 비교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면요? 무위라고 합니다. 무위. 그래서 노장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무위라는 건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 비교하지 않는답니다. 비교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무위란 게 뭔가 하면 무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까 뭐 그 두 사람 나왔는데 이건 이제 좀 틀리죠. 이 누군지 아시죠? 전지현입니다. 이건 누구예요? 이건 양귀비예요. 양귀비인데 양귀비는 몸무게 한 70kg 이상 됐다 그래요. 뚱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전지현은 날씬하죠. 날씬한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기나 장소에 따라 다 바뀌거든요. 바뀌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름답다, 추하다 이거 구별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요새는 전부 다 성형해가지고 비교할 것도 없긴 없어요. 그죠? 예. 비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원래는 길고 짧음인데 길고 짧으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잘났다 못났다로 바꿀 수 있어요. 잘났다 못났다 이걸 비교하지 마라. 그 다음 지위가 높고 낮음을 비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선악,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되게 악한 행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 악한 행동도 시기나 장소에 따라서 바뀌어요. 시기나 장소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하지 마라. 미추 아름답고 추함을 구분하지 마라. 요 구분하지 않은 행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장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상, 여기서 이제 무위가 나와요. 무위가. 그 다음에, 현인들로 하여금, 현인을 숭상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아주 우리가 우리로 보는 사람, 숭상하지 말아요. 그놈이 뭐요? 그놈이 때때로 나쁘게도 돼요. 나쁜 놈이 돼. 또 하나 문제가 뭐 있는가 하면, 사람들로 만약에 현인이라 그래서 현인 공자가 노자거든요. 공자라 그래서 만약에 공자를 숭상하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인들을 숭상하지 마라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현인이다 현인이 아니다를 구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 둘이가 있는데 요 사람은 현인이라 해서 막 떠받들고 요 사람은 현인이 아니다라고 멸시하면 두 사람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은 서로 싸우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내용이 얻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하지 마라. 그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 여기 물방울 다이아거든요. 물방울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고 여기 자동차들이요. 뭐 이게 4억짜리도 있고 뭐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어요. 7억짜리도 있고 뭐 비싼데 이런 거 사실 물방울 다이아 이게 좀 얻기 어렵죠. 얻기 어려운데 여기에 사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합니까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이걸 사람들이 자꾸 귀하게 만들어요. 귀하게.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다니면 되지 무슨 20m 7억짜리 이런 차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데 이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차 타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하게 만들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 이거 얻으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제일 돈 있으면 먼저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좋은 아파트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그 다음에는 뭐 첩두지.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사고. 뭐 이렇게 이게 워낙 좋으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 돈을 뺏어와서 훔쳐와서 이걸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이제 없지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을 도둑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도둑이 만들게 하니까 그래서 이 불견 얻고 싶은 거를 보여주지 마라. 아예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왜 그런가 하면 보여주게 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정신이 어지러워. 그걸 얻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거 절대 보여주지 마라. 교수님은 왜 그걸 보여주십니까? 이거요.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지. 그 다음 다른 뭔가 하면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역하게 하라. 사실 이게 문제가 돼요. 무지무역은 알게 하지 말아요. 알게 하지 마라. 이게 무식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됩니다. 욕심도 없게 해라. 여기에 노장사생이 이게 나오니까 이거 육아에서 뭐란가 하면 혹세무민한다. 사람을 무식하게 만들어라 이거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여기에서 무지가 뭔가 하면요. 무지는 사실은 알지 말았는데 뭘 알지 말은가 하면 아까 비교한 게 있었죠. 그죠? 잘났다 못났다. 착하다 착하지 않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 돈이 있다 돈이 없다. 차이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알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욕심내지 말고 알지 뭐 그런 걸 차이를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해라.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대체로 아는 사람들 이게 이거요. 대저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일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면요. 지난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김현장이라고 했잖아요. 예, 김현장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김현장에 가는데 김현장에 하는 일들이 그게 별로 좀 안 좋은 일들 좀 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잘났다 못났다 차별 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만 차별 두게 하지 마라. 그래서 무의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무의라는 건 뭐예요? 비교 차별 구별하는 거죠. 비교 차별 구별을 하지 않으면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다스려진다 이거요. 무의. 이 무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겠죠. 무의는 뭐라 했어요? 비교하지 마라. 절대 비교하지 마라. 비교만 안 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다스려진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무의 결국 이게 뭔가 하면 도라고 하는 것은 무의자연이요. 도가 뭐냐? 이제 도가 나왔죠. 도라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않음인데 이 행하지 않음이 뭔가 하면은 차별을 행하지 않는다요. 잘났다 못났다 돈이 있다 없다 높다 낮다 이걸 차별하지 않는 걸 무의라 그러고 그렇게 무의를 하게 되면은 차별을 행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다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해라. 자연친화적으로 해라. 그렇게 할 때만이 도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도 그렇게 무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위하려고 그러면요.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은 결코 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컵이 하나 있는데 컵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가 비워져야 돼요. 물이 차면은 이건 유위입니다. 비워지면 이게 무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꾸만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판별하고 뭐 이런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유위에 해당입니다. 유위에 절대로 구별하지 마라. 구별하지 않는 게 뭐예요? 무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건 사실 장자에 나오는 건데 장자 첫편 소역편에 이게 탁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바다에 곤이라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곤이라는 고기는 수천 크기가 수천리가 된다. 수천리가 되는데 이 곤이 한번 떠서 새가 되면 그게 붕이 되는데 이 붕은 한 번 나르면 수만리를 날고 크기도 수천리나 된다. 그런데 이 붕이 날아가면 이제 바다에서 났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날아가는데 이 바다는 연못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인가면요. 아까 고는 수칠이라고 그랬죠. 수칠인데 사실이 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멸치라고 얘기합니다. 멸치. 근데 멸치가 어떻게 수칠이가 돼요? 멸치가. 우리는 크고 작은 걸 구분하잖아요. 그죠? 크고 작은 걸 구분하는데 멸치는 요만한 것이고 그 다음 고래고기는 이만한 것이다. 크기가 있다 이거요. 있는데 사실은 멸치도 바이러스 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이러스 쪽에는 엄청나게 크다요.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이게 큰 거는 비교하기 때문에 크고 작다이지 실제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붕인데 붕은 하루살이로 봐요. 하루살이. 우리가 볼 때는 하루살이가 형편없이 작지만은 조그만 바이러스라는 게 볼 때는 하루살이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 마음에는 비교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다라고 할 때는 언제 똑같게 되는가 하면은 나를 잃어버릴 때, 내가 없을 때가 뭐예요? 무위입니다. 무위인데 무위가 되려면은 내가 있어서는 무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없을 때, 내 존재를 잃어버릴 때 그때만 무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무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무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상선약수입니다. 상선약수인데 이 상선약수란 뜻은 뭔가 하면은 가장 좋은 최선은 물과 같은 것이란 거예요. 물과 같이 생활하면 된답니다. 자, 물과 같이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은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물은 높은 데 있으면요 자꾸 흘러서 낮은 데로 가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무위에 처하면 높은 데 있으면 절대 무위가 안 돼요. 낮은 데로 자기를 부정할 때만, 자기를 없앨 때만 그게 무위가 돼요.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자꾸만 낮은 데로 간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나를 항상 낮추고 나를 항상 부정을 해라. 그렇지 할 때는 물처럼 되잖아요. 또 하나, 또 이 낮은 데로 흐르는데 자기 부정인데 또 쉽게 또 이상하게 물은 낮은 데로 흐르면서도 사실은 잘 보면은 꼭대기가 절로 가요. 그죠? 꼭대기에도 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비가 안 온데도 산탑 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높이 우러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위를 만나면은 절대로 다투지 않아요. 바위 만나면은 이렇게 피해가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바위가 잘났잖아요.
요 바위 잘난 놈을 깎아요. 깎아서 여기 낮은 데를 메워줍니다. 그러니까 높은 놈은 깎아서 낮은 데를 메워주고, 그 다음에 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또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처럼 사는 것이 무위라고 하는 겁니다. 무위. 그 다음에 장자입니다.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실천적으로 움직이는 것만 가면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에서 장자의 사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장자는 물론 노자보다가 훨씬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겼죠, 그죠? 요거 이겼고, 그 다음에 장자의 무라일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라일체. 무라일체 사상이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경주에 가면은, 계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락당 계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정자인데, 정자 위에 여기가 바위돌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뭔가 하면 관어대입니다. 관어대. 그래서, 고기를 바라보는 대. 이런 뜻이요. 고기를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바라보는데, 이 관어에 관어란 말이 나오면 똑같아요. 다 이런 의미예요. 미적지 가면 관어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장자와 해자에게서 나옵니다. 이제 이게 해자고 이게 장자요. 해자와 장자인데 장자가 고기를 보면서 어락 그랬어요. 어락이 뭔가 하면 고기가 즐겁네 이렇게 즐겁네. 그러니까 해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장자야 친구니까 야 장자야 네가 고기를 보고 이 고기도 아닌데 네가 고기도 아닌데 이 고기가 즐거운지 아니면 산소가 부족해서 괴로운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 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해자야 니는 내가 아닌데 네가 어찌 내가 고기와 같은지 안 같이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소리요? 장자는 이미 고기와 같은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예,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아일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은 수준이 되었다. 같은 수준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잃어버릴 때만 사실 같은 수준이 돼요. 요걸 조금 더 나타내는 게 뭔가 하면 호접지문하게 있습니다. 장자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나비가 되는 꿈을 꿔가지고 홀 날아다니다가 꿈을 탁 깼어요. 그 처음 꿈 딱 깨면은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처음 딱 꿈 깨면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때 장자가 이게 내가 나비인가 장자인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내가 나비인가 나비인가 장자인가 그 모를 때를 가지고 호접지몽 그럽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장자는 이미 나비가 같은 게 되었다. 그때가 내가 장자와 나비가 일체가 되었다. 이게 물화일체예요. 이때 물화일체가 될 때를 가지고 뭐는가 하면 나를 버렸을 때 내를 잃었을 때 그때 물화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가 하면 먼저 장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큰 지혜라는 게 있어요. 대도라는 게 있는데 대도는 절대적인 지혜예요. 절대적인 지혜인데 아까 호접지몽이나 가로드는 장자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 재물편에 나와요. 물건을 가지런히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물건을 가지런히 한다 의미는 장자하고 나비하고 일체로 보는 거예요. 일체? 가로드에서는요 장자와 고기가 일체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니까 만물이 동일하다. 가지런히 동일하다. 이렇게 동일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동일한가 하는 건데 그것은 비교를 하면은 동일하게 안 돼요. 전부 다 똑같다는 사상이 됐을 때만 여기에 물화일체가 나는 거예요. 물화일체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무위요.
무위가 되려 그러면은 만물과 내하고 똑같이 돼야 된다는데 똑같이 되는 걸 뭐라고 하면 재물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어대에 나오는 것은 장자와 고기가 일체가 된 것이요. 그 다음에 호접지문에서 나오는 것은 장자와 나비가 일체가 된 거예요. 반드시 일체가 되려면은 나를 잃어버릴 때만 일체가 된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찮은 지혜. 이 하찮은 지혜는 구별하는 지혜를 뭐라 하는가 하면요. 하찮은 지혜라고 해요. 하찮은 지혜. 다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노자에서 나온 게 처음 나온 게 뭐였어요? 무위였죠. 무위가 뭐예요? 무위는 구별하지 않는 거. 잘났다, 못났다, 높다, 낮다, 구별하지 않은 행위가 무위. 그 다음에 유위는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무위를 실천하려면 허로 가야 돼요. 빌허. 나를 비워내어야 됩니다. 나를 비워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면 뭐가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물처럼 사는 거예요. 실제 행동은 물처럼 살아야 돼요. 남하고 다투고 놓고 낳고 비교 만들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낮추고 상대방을 올려주고 그랬을 때 그게 물처럼 사는 것이고 그 다음 물처럼 사는 건데 요걸 이렇게 하려면 장자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가 뭔가 하면요. 나타날 때가 상대방과 내가 일체가 되도록 만들어라. 일체가 되도록 만들려면 마찬가지로 나를 없앨 때만 일체가 되는 것이다. 이게 장자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자에서 또 하나 있어요. 혼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혼돈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제 남쪽 바다의 황제는 숙이고 북쪽 바다의 황제는 홀입니다. 주황 땅의 황제는 혼돈이요. 혼돈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구멍이 하나도 없어. 없는데 이 숙과 홀이 혼돈한테 주황의 혼돈한테 오면 혼돈이 그렇게 지극하게 대접을 잘해줘요. 지극하게 대접을 잘 해주니까 숙과 홀이 야 내가 혼돈한테 대접을 그렇게 잘 해줬으니까 나도 혼돈한테 대접을 잘해줘야 되겠다. 잘해줘야 되겠는데 야한테 뭘 하면 잘해줄까를 생각해요. 잘해줄까 생각하는데 야를 가만 보니까 사람은 구멍이 7개나 있죠. 7개입니까? 9개입니까? 하여튼 7개? 7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 야는 구멍이 하나도 없으니까 구멍을 좀 뚫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구멍을 7개를 빵빵빵 뚫었어요. 7개를 뚫었더니만 그만 혼돈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하는 문제인데 숙과 홀은 인간이죠.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야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고 이제 배라고도 얘기를 해요. 배라고 얘기합니다. 배인데 배는 구멍 뚫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려요. 가라앉아 버리니까 야 숙과 홀이 배에다 구멍을 뚫어버리니까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숙과 홀은 어떤 가오를 저질렀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차이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나처럼 딱 생각해가지고 나처럼 만들어버리면은 그게 죽어버린 거죠. 결국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 모든 사람이 마치 나와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똑같이 대하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제 보수와 진보 똑같습니다. 사실은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다 가치가 있는데 진보 쪽에서 보수 사람 보고 마치 나처럼 하라고 자꾸 고집피면 싸움밖에 안 나요. 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보수도 진보 보고 만날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면 그게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차이를 반드시 인정하랍니다. 인정하라. 그래서 장자 철학의 가장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서로가 소통을 해라.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하면요. 1단계 뭔가 하면 상대방과 차이를 반드시 인정해 줘야 돼요. 상대방이 나하고 똑같다라고 인정하면은 결코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생각하면은 항상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 혼돈이 죽었잖아요. 2단계는
상대방한테 맞는 방법을 택하라요. 맞는 방법, 그 맞는 방법이 마지막 3단계인데 그 맞는 방법은요, 상대방을 변화 못 시킵니다. 내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의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게 청자입니다. 청자. 청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 눈입니다. 눈높이를 상대방하고 맞추고 그 다음에 소통할 때도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소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기입니다. 요 기잖아요. 기인데 기는 마치 임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길을 열어라. 그랬을 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내 자신이 변화되었을 때 그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장자철학의 요점은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자는 무위죠. 무위를 하려면은 나를 비워서 허러해야 되고 허러하는 방법은 물처럼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자로 넘어오면은 장자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요. 소통인데 그 소통의 방법은 상대방과 나가 합일인데 합의를 하려면은 나를 버려야 돼요. 상아라 그러거든요. 원래는 상아인데 너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청으로 가라. 청으로 가는 방법은 눈높이를 맞추고 진짜 마음으로 소통을 하고 들어주되 임금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해라.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변화될 그때만이 소통이 가능하다. 이게 장자철학입니다. 그럼 이제 도가와 도교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도가는 뭐였어요? 자연무위. 이거 찍었죠? 가장 중요한 사상은 자연무위 사상이요. 자연무위 사상인데 그 무위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비교 판단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살아라. 이거였거든요. 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교는 노자가 공자를 얘기할 때 공자 네 사기꾼 위선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 공자가 인을 주장하고 예를 주장하고 하는데 그 인 자꾸 주장하고 예 주장하면은 모든 사람을 불인 인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예가 없는 사람 만들고 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주장하지 마라. 괜히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유교를 비판했습니다. 유교를 비판했는데 문제는 도교 쪽이요. 도교로 넘어가게 되면은 도교에서는 도가에다 민중신앙을 더하는데 민중신앙을 더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요. 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선되는 거예요. 신선되는데 신선들이 나중에 가면은 신선들에게 이게 전부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니까 뭘 갖다 붙이는가 하면 유교 사상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도교는요. 유교를 긍정합니다. 나중 가면은 유교를 긍정하고 도가는 유교를 비판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느냐? 중간에 도가와 도교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노장 사상이 근간이 돼요. 자연 친화적, 무의자연, 자연 친화적인 사상이 공통 요소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뭘 가는가 하면 도교로 가게 돼요. 그래서 10분 쉬고 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